안녕하세요. 마이스터네이츠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오후 5시 12분입니다. 오늘처럼 장단기 금리차를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5파,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5파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RSI 스토캐스틱 모양을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하다는 게 이게 5파로서 마지막 끝났을지를 확정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RSI 같은 경우는 5파를 거의 형성을 했거든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시그널을 교차하면서 올라오려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물론 여기서 현재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그널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RSI도 올라간다면 여기서 5파가 완전히 끝나고 다시 상승 사이클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확정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RSI가 과매도권 직전까지 들어가서 RSI가 이렇게 보면 거의 쌍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RSI는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난 4월달처럼 급격하게 과매도권까지 들지도 않았죠. 그래서 여기가 아직까지는 강하다. 즉 여기서보다는 좀 더 강하게 올려오려고 하는 신호가 보인다라는 거고,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달처럼 심각하게 과매도권에 들어가지 않았고 과매도권에서 지금 신호가 펼쳐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신호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하나의 안봉 가지고는 아직까지 시그널을 돌릴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봉과 주봉 기준으로 보면 확정적으로 아직 올라가려고 하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만 있다는 거죠. 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몇 개 지금 양봉과 음봉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앞쪽에 있던 그전 장대 음봉을 현재 반 이상을 돌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50% 이상을 돌리지 못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은 양봉의 개수가 더 많고 양봉이 더 길이가 크고 기존에 있던 장대 음봉을 50% 정도 이상 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 마찬가지로 과매도권에서 현재 올려오려고 하는 시그널이 일봉 기준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 보는 파형 형태가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맞다면 이 5파가 형성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겠죠. 물론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어느 누구도 파형 형태가 그려진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만의 방식이고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찾아진 방법일 뿐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대부분 다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도 5파가 맞다면 5파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에 있는 이론처럼 가능한지를 봐야 되겠죠. 즉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적용되는 규칙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첫째, 2파가 1파의 시작점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케이. 두 번째, 4파가 1파의 고점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죠. 이것도 오케이.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3파의 길이가 가장 짧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이 퍼센테이지 비율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1파가 56%, 2파가 98%, 3파가 300%라고 해서 현재 길이 순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깁니다. 그래서 3파가 가장 짧지 않기 때문에 이 파동 역시도 일단은 성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5파가 성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가거나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게 4파라고 보고 여기서 5파라고 봤을 때 1, 2, 3, 4, 5 해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의 파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신호를 받고 다시 한번 떨어지려고 하는, 예를 들면 여기서의 장대 음봉이죠. 7월 13일 나왔던 장대 음봉을 50% 이상을 돌리지 못하고 만약에 시도를 못하고 다시 떨어져서 전 저점을 한 번 더 하회해서 떨어진다면 정확하게 여기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파동이 거의 끝난 거예요. 사실 여기가 5파가 현재 다 나왔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2년물 금리의 상승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동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비해서 10년물은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 여전히 불분명하다, 불투명하다라는 것이 시장의 팽배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는 시장이 경계감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어떤 경계감이냐?
여기서부터는 경기 침체, 경기가 위축한다, 여기서부터는 경기가 침체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도 이제 페드와치 툴 한번 보시죠. 페드와치 툴에서는 크게 변동된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8일 정도 있으면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큰 변동사항도 없고 지표 발표가 많이 나올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난주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0.75%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마찬가지고요. 0.25, 0.25. 그래서 최대 상단이 350에서 375 정도로 보고 있고 현재가 150에서 175이니까 현재보다 대략적으로 2%가 더 올라간다. 플러스 2%가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도 크게 바뀌지 않아서 325에서 350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대략 이 구간, 대략적으로 3% 중후반대, 3% 초중반대까지가 금리가 형성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장 컨센서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probability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1% 즉 100pp를 올라가는 울트라 스텝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울트라 스텝이 된다고 하면 현재 150에서 175이기 때문에 여기서 근본 발표가 0.75 정도만 올라간다고 생각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부터 남은 8일 기간 동안에 페드와치 툴 들어가셔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혹은 뉴스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probability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시장도 충격을 받으면서 페드와치 툴에서도 이렇게 변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서 한번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것들도 똑같이 시프트가 뒤로 넘어가느냐, 즉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0.25%씩 더 올라갈 것이냐는 의문이에요. 의문이지만 만약에 0.75가 아니라 1%까지 올라간다. 지금이 150에서 175니까 0.75 또는 1%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 시장이 좀 더 크게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간혹 나올 거예요. 미국과 한국이 금리 차가 역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즉 한국의 미국보다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를 봤을 때는 같아지거나 또는 미국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 달러 인덱스가 강한 상태에서 한국은 지금 원달러 환율도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이 지속된다고 하면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외화 유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현상은 있었지만 경기가 안정된 상황에서의 역전 현상과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는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현재 미국과 통화 수합이 되어 있지 않아요. 통화 수합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 말로 끝났죠. 통화 수합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이어진다고 하면 한국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폭등하면서 채권과 주식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 정부에서는 통화 수합을 굉장히 애달프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을 것 같고요. 제니 렐런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아무래도 제니 렐런을 통해서 통화 수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저런 행동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재와 같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금리 역전 현상까지 생긴다면 썩 좋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0년 3월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사태였기 때문에 미국이 통화 수합을 체결해 줬어야지만 신흥국, 특히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국가에 채권을 던지는 행위를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채권이 결국에 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달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현금 보유량이 적었던 국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체결을 해줬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미국 입장에선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미국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같이 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국의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으로 달러가 흡수되는 과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예견된 상황인데 미국이
뭘 좋다고 지금 한국과 통화수합을 체결해 줄까요? 통화수합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또 다른 카드를 내밀면서 그러면 한국은 무엇을 해줄 수 있냐? 라고 당연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별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나 이런저런 상황을 봤을 때도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든지 혹은 여기서 완료시키고 난 이후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 왜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갈 거예요. 다 올라갈 건데 10년물이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금 같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거다. 그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올라가는 거 얼마가 되었든 간에 현재로서는 4월달보다는 더 깊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부터는 썩 좋지 않을 거다. 물가 상승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소한 12개월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 안 그럴까요? 미국은 대부분의 물건을 수입합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달러를 전 세계에 풀었기 때문에 그 달러가 풀어진 만큼 생산업자들이 더 높은 가격에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다시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생산하고 수입하는 물건이 더 많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거니까요.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코스피 20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까지를 3-38의 1파로 보느냐 혹은 여기까지를 3-38의 1파로 보느냐에 따라서 뒤에 파동 해석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뭐가 되었든 간에 300을 하락 돌파하든지 혹은 318을 상해 돌파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둘 다는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고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파행 형태가 전반적인 파행 형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중간에 조정 형태가 좀 더 길게 나왔다. 그래서 여기가 전반적인 큰 3-3파의 2파가 아닌가 라고 현재로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까지 여기가 5파로 마지막까지 올라와서 318.59를 테스트해 본다면 이 시나리오가 가장 합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형태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예전에 2파라고 봤던 구간, 여기죠. 전체적으로 2파, 큰 N자 이렇게 그렸다고 한 구간이 현재 파형과 되게 비슷해요. 여기가 5파고요. 중간에 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중간 3파가 크게 나왔고 여기가 또 5파 형태로 나온 겁니다. 2파의 형태와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 3, 5 형태인데 앞쪽과 뒤쪽은 단순한 5파 형태로 나왔고 중간에 있는 3파 형태가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형태로 크게 3파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3-3파의 2파 형태도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5파와 중간에 큰 N자의 3파와 여기가 다시 5파로 올라오는 535 형태로 보인다. 즉 이 형태와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보이는 형태로 봤을 때는 5파로 이번 주까지 어쨌든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SI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완료되었다면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겠죠. RSI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에서 현재 꺾여서 내려오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 파 형태가 맞으려고 하면 이번 주까지 이런 5파 형태를 그린 이후에 어느 지점이 되었든 간에 예를 들면 318.59든 323.95든 현재 보이는 형태가 5파 형태로 마무리된 이후에 여기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일본 기준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일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RSI는 현재 플랫하게 누웠고요.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시그널을 펼쳤습니다. 시그널을 펼쳤고 파란색 시그널은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어요. 즉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고 빨간색 시그널도 과매수권까지 올라가면서 시그널을 여기서 교차해 볼 수 있어요. 교차해 보면서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318.59나 그 상단에서 어디가 되었든 간에 여기도 지금 갭이 보이니까요. 여기에 갭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왜냐? 5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5파의 어느 구간이든 연장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135가 연장이 될 수 있어요. 혹은 더 가능성을 높여서 보자면 상단을 갭을 메우고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있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론상 가능하단 말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죠. 저희가 해석을 했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3-3파의 1파고 여기가 3-3파의 2파이기 때문에 이론상 2파는 1파의 어느 정도의 비율로 되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용을 해보자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 정도 돌렸고요. 여기 위에 있는 상단까지도 61.8%로 돌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5파가 연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5파가 이런 식으로 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파이기 때문에 5파가 여기가 1파가 될 수도 있고 전체가 5파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심리를 조금 더 흔들어 놓으려고 하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게 30% 이상이 넘잖아요. 내려왔던 게 30% 이상이 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2%네요. 32%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도 숏을 줄이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파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토캐스틱, RSI 둘 다 보시게 되면 과매도권에서 현재 과매도권 하단을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죠. 주봉 기준으로 보자면 조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제가 봤을 때는 318.59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여기까지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시도해 보고 여기 318.59까지도 며칠 더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수목금이죠. 3일 동안 여기서 어떻게 파행 형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파에서 보여줬던 이런 모습이죠. 일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5파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4파를 길게 만들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길게 보여줄 수 있어요. 길게 3파를 길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 앞서 설명드렸지만 2파로 보이는 이 구간과 3-3의 2파로 보이는 구간이 모양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규모만 다를 뿐 모양은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스토캐스틱 RSI 형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고려를 해두고 생각을 하자. 몇 퍼센트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미친 척하고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엄청난 호재가 있거나 페드가 0.75, 1%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0.25나 안 올리겠다 라고 얘기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어디까지 예상이니까 현재까지 시나리오 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 더 복잡하거나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실 것은 나스닥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 비해서는 해석이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가장 가능한 합당한 시나리오는 여기까지를 3-1파로 보는 거고 여기가 3-2파인데 3-2파의 조정 형태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큰 N자 형태를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합당한 현재까지 시나리오는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상단에 보였던 갭을 한 번 더 시도하는 겁니다. 지난번 해석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고 12,208이나 12,289 정도까지 일단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오파 형태를 만드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RSI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여전히 여기 두 개의 시그널이 현재로서는 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RSI는 내려왔고요. 스토캐스틱은 현재 시그널을 교차한 이후에 벌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파형 해석을 봤을 때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런 식의 파형 형태를 N자 형태로 그리는 게 조금 더 합당한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현재 캔들을 봤을 때 양음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음봉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를 잡아먹고 계속 올라왔죠. 하지만 그 올라온 파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음봉을 잡아먹고 좀 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형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권까지 들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가려는 시도, 내려왔다 조금 더 올라가려는 시도가 한 일주일 정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는 지속이 될 수 있겠다. 윗상단을 여기가 지금 갭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 기존에 있던 6월달 장대 음봉에 50% 이상을 돌리지 못했어요. 윗꼬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려왔다 다시 올라와서 이 올라오는 구간만큼이 여기 있는 윗꼬리를 조금 더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끝까지 올라간다면 61.8% 가지겠네요. 12,188이니까 대략 이 구간이죠. 12,208. 이 구간까지 시도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이제 나스닥을 지켜보실 분들은 이번 주부터 이제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하회를 하되 형태가 이런 식으로 3, 얼마가 내려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조금 일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3파의 구간에서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최대한 버티면서 시장 조성자들이 옵션과 선물로 최대한 시장을 혼란하게 만든 이후에 추가적인 일부 반등을 더 만들고 크게 하락시키느냐 이 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굉장히 요동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행 해석이 여러 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